보시면 첫 번째가 이 적분 구간에 상수가 들어간 형태들, 예를 들어서요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t dt라고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x라고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값 자체는요 이 자체를 하나의 상수로 보셔야 돼요. 적분 구간이 상수면요 인테그랄 점적분을 계산한 그 결과값은 반드시 상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문제 제가 한번 풀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가 된다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인테그랄 x 세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ft dt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보셔야 되면 여기 보시면 적분 구간에 상수가 들어가 있는 정적분이에요. 그러면 이 값 자체는 하나의 상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요 뭐라고 놓을 거냐면 k라고 이렇게 놓을 거예요. k라고 놓으시면요 이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다, 이렇게 결정이 돼버려요. 그럼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fx라는 함수를 아니까 얘를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한 이 fx라는 함수를 x 대신에 t라고 바꾼 다음에 대입만 해주시면 문제는 끝나요.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1에서부터 3까지 그리고 여기가 t 세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k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적분상수가 dt고 t입니다.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 거냐, 결국 얘가 k가 되는 거니까 얘가 k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세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적분을 직접 때리는 거예요. 얘 하나 늘린 다음에 t의 4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역수치 하시면요 여기는 4분의 1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냐면요 t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는 k t입니다. 적분상수 c는 붙이지 않습니다. 적분상수 c를 붙이는 거는요 부정적분에서만 붙여주시면 돼요. 지금은 구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c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c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거냐, 구간의 아래끝과 윗끝을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3을 대입했을 때 그 값에서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서로 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k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4분의 1 그리고 대입하시면 3의 4제곱 마이너스 9 플러스 3k에서 얼마를 뺄 거냐면요 4분의 1 그리고 여기는 1의 세제곱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빼기 1 그리고 여기는 k가 돼요. 이걸 계산한 결과값이 k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식을 다 정리하시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요 이 k값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값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만든 이 fx라는 함수는 여기다 다시 한번 대입해가지고 누굴 만들 수 있냐, x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함수를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분 구간에 상수가 들어갔을 때는요 이 값 자체를 상수라고 놓고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셨던 게 어떤 거냐면요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간 형태를 했었는데 172페이지요 쭉 보시면 됩니다. 변수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는요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면 얘는 하나의 함수가 되거든요. 하나의 함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간 이런 케이스들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ft dt를 계산하시면요 이거는 x값에 따라서 변하는 하나의 함수예요. 하나의 함수고, 이런 식으로 변수가 들어간 케이스를 해결하는 거는요 보통 두 가지 과정을 보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얘를 해결하는 문제들은요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러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요 이 x에 a를 대입해서 이 식 자체를 0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a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a를 대입해서 뭘 찾아내는 문제를 내냐면요 a 값을 구하는 문제를 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를 내냐면요 얘를
미분을 때리라고 해요. 얘를 미분을 해서요. 뭐를 찾아내는 걸 물어보냐면요. fx라는 함수를 작성하는 걸 물어보게 돼요. 두 가지를 물어봐요. 구간에 변수가 들어갔을 때는요. 이것도 문제를 보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기본 예제 1- 몇 번을 볼 거냐면요. 여기를 볼게요. 1-2번 문제를 볼게요. 1-2번 문제 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에서부터 x까지, 그리고 t세제곱, 그리고 dt. 그리고 얘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미분 때리래요. 요번에는요. 그냥 미분을 때리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를 미분을 다이렉트로 때리는 걸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이거를 정적분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얘를 정적분처럼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 적분 때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얘를요 하나의 함수 ft라는 함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적분이 때려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dx가 있고, 그리고 얘가 적분 때려지면서 얘는요 이렇게 계산돼요. 대문자 t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대문자 t로 이렇게 바뀌면서 적분 구간 1x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dx가 있고요. 여기가 대입되고 fx, 그리고 여기가 f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대문자를 미분 때리면 얘가 소문자가 돼요. 얘가 소문자가 되니까 결국 얘는 f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사라지는 거고요. 그럼 fx가 누구냐 물어보면요 얘가 ft잖아요. fx는 결국 x 세제곱이라는 거예요. fx는. 그러니까 이 식을 다 계산하시면요 fx가 나오게 돼요. 자변을 계산하면. 그럼 fx는 x 세제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fx가 세제곱이니까 결국 x 세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갔을 때는요 미분을 때려서 fx라는 식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랑 관련된 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요 여기 173페이지 이쪽을 볼게요. 이쪽이 좀 더 뉘앙스가 맞는 것 같아요. 173페이지 문제 기본 예제 2번을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나왔죠. 적분 구간에 이렇게 나왔네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그리고 여기서 ft dt가 나왔어요. 그리고요 여기는 뭐가 나왔냐면요 3x 얼마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물어보는 게 fx라는 함수와, 그리고 또 뭘 물어보냐 a 값을 구하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a 값 구하는 건요 x 대신에 a만 대입하시면 돼요. x 대신에 a 대입하면 a에서부터 a까지 fx라는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0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x에다 a를 대입해서 어떤 식을 만들어낼 거냐, x에다가 a를 대입해서 다음과 같은 이 방정식을 풀면 되겠구나. 그러면 a 값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계산하시면요 3a a가 되고요 하나하나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따라가니까 a는 얼마가 나오냐면요 3분의 1이라는 값하고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a 값은 일단 구했습니다. a 값은 구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이 fx라는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이거를 미분 때려야지만 fx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적분하기 때문에 얘가 소문자가 대문자가 돼버려요. 근데 나는 소문자 fx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식을 양변 미분을 통해서 fx를 잡아내셔야 돼요. 근데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한 번만 거쳐가시면 돼요. 여기 좌변에 있는 식을요 미분 때려야 되는데 일단 정적분부터 하세요. 정적분부터 하면은 얘가 대문자 x 마이너스 fa가 되고요. 얘가 이게 좌변이잖아요. 이거 소문자 대문자 되잖아요. 그리고 적분 구간에서 윗끝에서 아래끝을 빼면 되는 거니까 얘가 누구냐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미분 때려야 되잖아요. 등식이니까 여기도 미분 때리고 여기도 미분 때리면 얘는 소문자가 되고 얘는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에 얼마가 되냐? 6x 플러스 2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만 끝내시면 조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갔는데요. 저거는 하나의 함수예요. 하나의 함수인데 적분 구간에 위에 들어갔잖아요. 위에 들어간 게 있고 또 아래에 들어간 게 있어요. 위아래에 동시에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써드려 볼게요. 만약에 적분 구간 위에도 변수, 아래도 변수가 있다면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여기가요 x예요. 여기가 x 플러스 a예요. 그리고 여기가 ft dt예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걸 계산할 수 있냐? 이걸 미분 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그게 모른다고 하더라도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정적분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대문자 ft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 계산하면 뭐가 돼요? 라지 fx 플러스 a가 되죠. 그죠? 그리고 빼기 라지 fx가 돼요. 근데 이 식이 이 식이란 뜻이에요. 그럼 양변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얘 미분하면, 다시 말하면 얘를 미분하면 누가가 돼요? 얘를 미분 때리면요, 누가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대문자는 소문자로 바뀌어요. 근데 얘는 합성함수예요. 원래 x자리에 x 플러스 a가 들어간 합성함수입니다.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무시하고 이렇게 미분이 되는 거예요. 일단 무시하고 이렇게 미분이 되고, 그 무시했던 얘가요 바깥으로 미분되면서 원래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요 뭐라고 보시면 되냐? 여기는 fx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과정은 요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겁니다. 얘 미분 때리면 f'x 플러스 a, f'x가 되는 건데 미분 때리면. 근데 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 f'x가 fx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럼 만약에 또 문제에서 여기가 1차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미분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적용이 돼도 결과값 자체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가 a고요, 여기가 x제곱이면 x제곱 그리고 ft dt가 나오면 이 식을 미분을 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보면 미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정적분으로 계산해요. 정적분으로 먼저 계산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a가 되고요, 여기가 x제곱이 돼요. 정적분으로 일단 계산하면. 그럼 얘가 뭐예요? 라지 fx 제곱이 되죠. 그리고 얘는 라지 fa가 돼요. 그러면 얘를 미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미분 때리면 얘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적용돼야 돼요. x자리에 x제곱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얘는 일단 무시하고 미분 때리면 소문자가 돼요. 소문자가 되고 여기 안에 있는 값이 미분되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얘는 사라지고. 그래서 요식 미분 때리잖아요. 요거 나와요. 다시 말하면 EX, FX 제곱이라는 요 함수가 나오게 돼요. 이 식을 미분하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구간에 변수가 들어가면 함수인데요. 기본 문제들은요, 한쪽 상수, 한쪽 변수. 그래서 A값 구하는 문제와 fx 작성하는 문제를 많이 물어보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에 위아래의 변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아래의 변수가 들어가면요, 정적분을 먼저 해주시고 그냥 직접 미분하시면 돼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정적분을 그냥 하시고 이 식을 미분 때리시면 돼요. 그래서 공식 같은 경우는 암기를 저는 잘 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뭐 여기에 x가 왔을 때는 결국 이거 미분 때리면 fx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냥 정적분 한 번 한 다음에 미분 때리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는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익히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거 볼 거냐면요, 178페이지. 1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피적분 함수라는 거는 적분을 당하는 대상을 말하고 인테그랄 기호 안쪽에 있는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x 마이너스 t 그리고 ft dt가 있습니다. 얘가 있습니다. 그럼 적분 구간에 이렇게 변수 말고 어떤 상수가 들어간 케이스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게 적분 변수라고 불러요. 적분 변수. 저는 t라는 변수에 대해서 적분을 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t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다 뭐로 보셔야 되냐면요, 상수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적분을 대상이 되는 이게 피적분 함수예요. 그 적분하고 나온 결과값을 원시함수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피적분 함수에 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t가 문자가 아니라 x가 문자예요. 이렇게 x에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요, 전개를 통해서 문자는 다 앞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전개를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x ft가 되고요, 마이너스 t ft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여기는 dt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요,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인테그랄 기호를요 각각 이렇게 붙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t ft dt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요, 이 변수를 앞으로 빼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가 변수가 아니라 얘는 상수예요. 변수 자체는 못 빼내고 상수는 인테그랄 기호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변수는 t입니다. t는 못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x를 바깥으로 이렇게 빼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f t dt가 되고요, 마이너스 얘는 못 빠져나갑니다. 얘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인테그랄 a에서부터 x까지 t ft dt예요. 그럼 제가 하는 거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거를 직접 계산할 거예요. 계산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대문자로 바뀌죠. 정적분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x가 있는 상태에서 얘는 대문자로 이렇게 바뀝니다. ft 그리고 a에서부터 x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를 계산하려고 했는데 얘를 보니까 ft라는 함수를 대문자로 이렇게 바꾼 건데, 얘는 ft 이거를 대문자로 바꾸시면 안 돼요. 얘는 t랑 곱해져서 하나의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의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진 겁니다. t를 곱해서. 그럼 얘는요, gt라고, 제가 이걸 gt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적분하면 얘는 당연히 대문자 요게 되겠죠. 대문자 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a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요, 첫 번째 거는요, x 대문자 fx 빼기 fa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이거 계산한 거예요. 요거 계산하겠습니다. 빼기 누가 되냐면요, gx 마이너스 ga가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하시면요, 이 식을 정리하시면 누가 나오냐면 다음과 같은 요 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얘를 만약에 미분을 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미분 때려볼 거예요. 얘를 미분 때리시면요, 이거 안미분 뒷미분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배미분법이잖아요. 고배미분법. 고배미분법이니까 안미분 뒷미분이 적용이 돼서 앞에 거 한번 미분. 그러면 대문자 fx 마이너스 fa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뒷미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뒷미분 들어가면 얘가 미분되죠. 안에 있는 게. 그럼 여기는 x가 되고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요, 스몰 fx로 바뀔 거고, 그리고 얘는 미분되면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미분 때려야 되니까 얘 미분 때리면 소문자 gx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사라질 거고요. 그러면 얘를 미분 때리면 다음과 같은 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원래대로 돌리시면 요것만 원래대로 돌리시면 돼요. 요것만 원래대로 돌린 다음에 식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문제를 통해서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발전예제 1번 이쪽 문제가 지금 피접분 함수에 문자가 들어간 케이스예요. 마이너스 2ax 플러스 bx 입니다.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는요, 여기 보니까 적분, 피적분 함수에 변수가 이렇게, 아니 상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은 계산을 못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저는 변수가 들어갔다는 거에서 뭘 할 거냐, 1을 대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적분 구간에 변수가 들어간 케이스는요, 이 적분 구간에 어떤 상수를 대입해가지고 좌변을 다 날려보시는 거예요. 여기 1 들어가면 얘 다 날라가잖아요. 왜냐면 1에서부터 1까지는 어떤 함수를 적분 때리라는 건데, 다시 말하면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달라는 건데, 이 1에서부터 1까지니까 얘는 0이 나오겠죠. 그럼 좌변이 뭐가 되냐면 여기가 0 되면서 1-2a 플러스 b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찾아낼 수 있냐? 2a-b는 얼마? 2라는 값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그냥 무난하게 요거는 잡아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요, 20일 좌우를 미분을 때리는 거예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으면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으면 1 대입 한번 해보고 이거하고 똑같은 숫자를 대입해보고 그 다음에 한번 미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저는 좌변을 미분할지를 몰라요. 그러면 쭉 전개하시면 돼요. 쭉 전개하시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 지금 미분을 때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저걸 한 번에 미분을 못 때려요. 제가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부터 정리에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1에서부터 x까지, 그리고 x, ft, 그리고 dt가 들어갈 거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그리고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죠. 얘가 t, ft, dt. 이거 상수입니다. 상수 앞으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그리고 인테그랄 1에서부터 x까지, ft, dt. 이거는 꼭 풀 수도 있어야 돼요. 시험이 잘 나와서 꼭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t까지 t, ft, dt.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 정적분으로 계산해보세요. 정적분으로 계산하시면요, 얘는요, x, 그리고 대문자 fx가 돼요. 대문자 fx가 되죠. 대문자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어떻게 되냐면 1x가 이렇게 쓰여져 있겠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대문자 뭐가 되냐면요, gx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1에서부터 여기는 1에서부터 x까지, 1에서부터 x까지입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값이 대문자 fx 마이너스 f1이고, 여긴 대문자 gx 여기 t죠. 여기 t다. t, 요렇게. 그러면 얘가 요거잖아요. x, 그리고 뭐가 나왔냐?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대문자 fx 마이너스 f 얼마 나면 1이에요. 얘가요.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대문자 gx, 그리고 빼기 g1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가요, 얘예요, 얘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얘가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2ax,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좌변에 있는 식을요, 정적분을 통해서 어떤 표현으로 바꾼 거냐면 대문자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할 거냐? 미분을 때리는 거예요. 얘 미분 때리면요, 앞미분, 뒷미분이 적용이 돼요. 고배미분법에 의해서. 그럼 앞에 거 미분하면요, 얘 사라지니까 fx, 그리고 빼기 f1이다, 이렇게 쓰실 수 있죠. 이게 앞미분 적용한 거. 그 다음에 뒷미분 적용하면 얘가 미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x가 있죠. x가 있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f x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미분 때린 거예요. 앞미분 뒷미분 고배 미분법 적용. 그리고 여기 미분 때리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gx가 돼요. gx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요 3x제곱 3x제곱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요 마이너스 4ax 플러스 b가 나오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요 fx라는 함수를 잡아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얘를 잡으려면 얘를 원래대로 돌리고 썸은 미분 되거든요. 앞미분 뒷미분 F'X 이렇게. 잠깐만요. 이거를 가지고서 얘를 잡아내려면 식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얘가 결국 의미하는 게 1에서부터 x까지 ft dt예요. 그리고 플러스 x fx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여기에는 이 함수.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 x fx 사라지네요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여기서 그냥 끝났네요. 여기서 이 함수가 결국 얘를 gx로 본 거잖아요. 얘를 gx로 본 거, gt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요 x fx예요. 그럼 얘랑 이렇게 지워지겠네. 얘랑 지워지죠. 그러면 여기서 뭘 잡아낼 수 있냐면요 fx 마이너스 f1 는 누구라고 잡을 수 있냐? 이렇게 잡을 수 있죠. 3x제곱 마이너스 4ax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b다 이렇게 잡으실 수 있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결국 1에서부터 x까지 ft dt를 의미하는 거죠. 얘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 3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b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x에다 1 대입해 보세요. x에다 1 대입하시면요 여기 0 나오고요 여기 3 되고 마이너스 4a가 되고 플러스 b가 돼요.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넘기시면요 4a 마이너스 b는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랑 여기서 구했던 얘랑 연립해서 a, b 값만 잡아내시면 돼요. 그럼 fx라는 함수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함수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을 때는요 양변 미분하고, 아니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으면요 이 아래 끝하고 똑같은 걸 한번 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한번 미분 때리셔야 돼요. 그리고 적분 피적분 함수에 문자가 있을 때는요 다이렉트로 적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요 정적분 우리가 하는 대문자로 돌리는 거 그거 이용해서 조금 정리하신 다음 미분 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문제가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시간도 좀 걸리고 어느 정도 푸는 개념 자체를 알고 계셔야지만 이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잠시만요 여기 175페이지 175페이지 이쪽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시면요 요번에 하는 게 네 번째입니다. 극한으로 표현된 정적분. 극한으로 표현된 정적분은요 결국 뭘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맞냐면요 이거는 일종의 미분계수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분계수의 개념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요 로피탈 정리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극한으로 표현된 정적분은요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니면요 로피탈 정리를 알고 계셔야지만 얘를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크게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리미트 h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요, 0으로 보낼 겁니다. h를 0으로 보내고요, 요렇게 쓰겠습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a 플러스 h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들어가냐면요, fx dx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다음 이 주어진 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제가 뭐냐? 그러면 정적분이 극한으로 이렇게 극한을 이용돼서 정적분하고 극한하고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시그마하고 짬뽕 돼 있으면 그건 그거고 구분구정법이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가 이렇게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럼 얘도요, 적분은 모르시면 대문자로 돌리는 정적분 연습만 조금 하시면 돼요. 내가 얘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리미트, 여기 h분의 1 생략되어 있네요. h분의 1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모르시면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1이고요 그냥 얘 정적분 때리세요. 정적분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 대문자 fx가 되고, 그리고 a에서부터 a 플러스 h까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분모이고 얘가 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요, f a 플러스 h가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대문자 fa가 나와요. 그럼 여기를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얘를 해석할 때 미분계수라는 걸 모르시면 해석을 못하고요, 아니면 로피탈 정리를 못 쓰시면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볼 거냐면 두 가지를 한번 저는 볼게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평균 변화율이에요. 얘가 평균 변화율이고 이 두 점의 간격을 0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한 점이 되고 그 한 점이 어디? A라는 점이에요. 그럼 얘는 이 식의 정의는 FA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얘는요 F'A가 되는 거고 얘가 결국 FA잖아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예요. 뭘 이용했냐? 요거 이용한 겁니다. 리미트 H가 0에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를 뭐라고 정의했었냐? F'A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었어요. 이게 미분계수예요, 실제. 그리고 하나 더, 리미트 B가 A에 가까이 갈 때 여기 B 마이너스 A분의 FB 마이너스 FA가 있을 때 이 B라는 점이 하나의 점이 되는 거고 얘가 하나의 점이 되기 때문에 얘를 F'A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미분계수를 이용한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소문자잖아요. 소문자니까 프라임교가 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대문자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임교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결국 FA라는 거죠. 그러면 요번에는 로피탈 정리 이용해 볼까요? 여기 0 대입하면 0, 여기 FA 0분의 0꼴 로피탈 정리 쓰시면 바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요식이 뭐냐, 미분계수라는 걸 보이셔야 됩니다. 미분계수입니다. 그 다음이 로피탈 정리를 쓰셔도 되고 0분의 0꼴입니다. 0분의 0꼴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일단 힘내십시오.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요번에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만약에 리미트 H가 0에 X가 A에 가까이 갈 때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여기 뭐가 있냐면요, X-A분의 1이 있어요. 그리고 인테그랄 여기가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X가 있어요. 그리고 FT, DT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얘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정답분 때리시면 돼요. 정답분 때리시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얘가 X-A가 되고요, 분자는 뭐가 생기냐면요,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용해서 얘를 뭐라고 볼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F 프라임 FA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분으로 표현될 거는 요거 두 개.
정적분이 극한으로 이렇게 극한으로 이용돼서 표현된 건 미분계수 물어보는 거예요. 미분계수를 할 줄 아냐? 리미트 붙은 건요. 근데 공식은 저도 이거는 잘 암기는 안 하거든요. 왜냐 이거 암기 안 해도 그냥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그냥 뭘 의미하는지 다 알고 이것도 그냥 정적분 때려보면 뭘 의미하는지 그냥 파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암기하지는 마세요. 얘는 암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무한급 쪽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 가르칠 때 시그마의 평행이동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시그마도 평행이동 자체가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5제곱이 있습니다. 그럼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시그마 K는 1서부터 얼마까지? 요렇게 3까지 얘를 요렇게 놓을 수 있겠습니까? K 플러스 2다 요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니면은 시그마 K는 3에서부터 그리고 5까지 2의 얼마? K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거랑 이거랑은 똑같은 거예요. 얘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표현상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럼 얘하고 얘는요 뭐가 적용이 되는 거냐면 평행이동이라는 게 이 안에는 적용이 돼 있어요. 그 평행이동이 뭐냐면요 얘를 만약에 X축으로 보고 얘를 하나의 Y축으로 본다면요 먼저 이 위에 있는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위에 있는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K 플러스 이게요 하나의 함수입니다. 함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2의 세제곱이라는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2의 세제곱이라는 어떤 점이 있어요. 그리고 2의 4제곱이라는 점이 여기 찍히면 안 되지.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y는 2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요. 그래서 이 밑에 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k에 3을 대입한 거니까 여기 3을 대입한 값 그리고 4를 대입한 값 그리고 5를 대입한 이 점들이 있죠. 이 점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이 함수를 이 함수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왜냐면 이 밑에 있는 이 값을 1로 맞추고 싶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1하고 2가 있을 거 아니에요. 1하고 2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됐을 때 1을 대입했을 때 2의 세제곱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1을 대입했을 때 2의 세제곱이 나오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2의 세제곱이니까. 그리고 2를 대입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되면 2의 4제곱이 나온다니까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있던 점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이 점 자체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여기도 어떻게 된 거냐? 마이너스 2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됐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얘는요. 이건 점이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얘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함수예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3은 1이 되겠죠. 점의 이동이니까 그냥 빼버리면 되잖아요. 5는 3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함수잖아요.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함수고 얘는 점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시그마 K는 3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까지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가 얼마라고 표현된다면요. K-2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가 1로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요. 공식을 못 써요. 지금 이 상태에서. 물론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요. 1이 됐을 때만 공식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평행이동 시켜버리는 거예요. 얘도 평행이동 시켜버리는 거예요. 얘 평행이동 시키면 여기서 2개 빼겠죠? 2개 빼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1로 맞춰지니까. 그럼 여기도 두 개를 똑같이 뺄 거예요. 전체가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 8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k 대신에 k 플러스 2가 들어가게 돼요. 이건 점의 이동이 적용이 되고, 얘는 그래프의 이동이 적용이 돼요. 함수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 k 제곱이 되는 거예요. 요게 요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점적분이라는 것도요, 뭘 이용할 수 있냐면 평행이동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 평행이동을 이용하는데요, 요런 개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정적분에서, 아니 이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A예요. 여기가 B입니다. 그랬을 때 이 식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냥 A 플러스 P라고 이렇게 볼게요. 이 길이를 P로 볼 거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럼 지금 현재 이 그래프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A에서부터 A 플러스 P까지 fx dx를 계산하면 여기에 있는 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면적을 구할 수 있는데, 지금 나는요, 얘를요 x축으로 평행이동시킬 거예요. x축으로.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바뀌지가 않아요. 얘가 밀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그래프를 어디다 맞출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a 값을요 계산하기 편하게 0으로 맞출 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대로 딱 가져오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금 이 그래프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그래프 자체를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얘가 0에 맞춰지도록. 그럼 여기가 0에 맞춰지고 여기는 뭐가 되냐면 p가 될 거 아니에요. p가 되고 이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옮긴 거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 자체는 아마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근데 얘가 평행이동이 된 거잖아요. 이 길이 자체는 p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식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a가 0이 된 거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그럼 이 함수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x 플러스 a가 돼버려요. 함수식은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얘를 적분하면은 0에서부터 p까지 f 뭘 적분할 수 있냐면요, a 플러스 x dx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평행 이동시킨다 하더라도 이 굴곡 자체는 그대로 이동되는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하고는 똑같고요. 근데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나중에 계산하죠. fx에다가 여기다 a 쓰고 여기다 a 플러스 p 쓰죠. 그럼 요거 대입하고 요거 두 번 대입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거 계산하면은 f 만약에 ax 플러스 요게 나오고, 그리고 0하고 p가 되면요, x 자리에 0 대입해야 돼요. 그럼 다 0 될 거 아니에요, 상수만 빼고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평행이동을 통해서 계산하시면 상당히 빨리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행이동은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시그마의 평행이동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누가 점이고 누가 그래프인지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요,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하나, 이거 책에 없을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서요, a 플러스 p가요, 만약에 fx dx라고 나왔어요. 여러분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점입니다. 점의 이동이 적용이 돼요, 얘는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는요, 함수입니다. 그래프의 이동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짱구 약간만 돌리면 돼요. 나는 얘를 0으로 맞추고 싶어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하면 얘가 0 될 거 아니에요? 그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평행이동을 시키겠다. 이거 계산 안 하려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당연히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가 돼요? p가 되겠죠. 점의 이동이 적용이 되니까. 얘는 함수입니다. 그래프의 이동이 적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x 대신에 뭐 대입해요? x 플러스 a를 대입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a dx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1에서부터 3까지 제가 뭘 계산하고 싶냐면요, x 플러스 1의 10제곱 dx를 계산하고 싶어요. 적분까지 거 때리면 돼요, 얘. 뭐 못하겠어요. 이거 적분 공식 알고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되잖아요. x 플러스 1에 11분의 1 이렇게 쓰고 이 앞에 있는 개수에 역수를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적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테그랄. 여기가 나는 x였으면 좋겠어요. 그럼 적분 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여기가 x였으면. 그럼 여기가 x가 되려면 x 대신에 얼마 대입한 거예요? x 대신에 x-1을 대입한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여기가 x일 거잖아요. 그럼 얘는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냐?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면요, 점의 이동이 적용이 돼서 여기는 2사가 돼요. 점의 이동이 적용돼서. 그리고 여기는 x 대신 x-1이 돼서 x 10제곱 dx가 돼요. 그럼 요거 계산한 결과하고 요거 계산한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평행 이동은요, 잘 쓰시는 분들은요,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요. 평행 이동 잘 하시는 분들은 계산상 유리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그마의 평행 이동 같은 거를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딱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요렇게 A에서부터 B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얘를 기호로 어떻게 표시를 했었냐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이 함수를 만약에 fx라고 한다면요, fx dx가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이게 정적분이에요. 얘가 정적분인데요,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처음에는 없어서 뭘 이용했냐면요, 구분구적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하셨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했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f 뭐라고 썼냐면요, xk 그리고 델타 x다, 이렇게 표시를 했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xk라는 건요, xk는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다, 요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델타 x가 의미하는 거는요, b 마이너스 a를 n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거를 계산하는 게 요거예요. 근데 요걸 계산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점이냐? 함수값을 이용해서 직사각형의 높이를 재다 보니까 이 x축 아래에 있을 때 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어떻게 했었냐면 얘를 계산하기가, 높이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부정적분에다가 함수값을 대입해서, 숫자를 대입해서 두 함수값의 차를 이용해서 구한 게, 그게 정적분의 기본 정리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요, 그전에는 다 무한급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는데 이제 거꾸로 얘를 요걸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얘를 요렇게 바꾼 게 아니라 이제 얘를요 요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급수 표현들은요,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계산이 했던 것들은 이제 정적분으로 바꿔서 정적분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176페이지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몇 가지 바꾸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고요, 바꾸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나와요. 3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다 익혀주셔야 돼요. 그러면 얘를요,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니까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얘를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f xk 그리고 델타 x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이 무한급수를요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방법은
토탈 몇 가지가 나오냐면 3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3가지 중에서 첫 번째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 xk라는 값을요. 첫 번째는요. 이 xk라는 값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n분의 p k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꿔내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저는 여기까지 적분을 때리고 싶어요. 근데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 길이 자체를요 저는 p라고 볼 거예요. p라고 보면 여기의 좌표를 a 플러스 p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하나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나갈 거예요. 이 구간의 길이를 일단 n등분할 거예요. n등분을 하시면요 얘가 이런 식으로 n개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n개의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서 하나의 직사각형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면 요게 필요해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여기에 있는 이 좌표가 필요해요. 여기에 있는 좌표를 이용해서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식에서 보시면 이 p를 n등분했기 때문에 여기에 좌표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n분의 p입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좌표를 뭐라고 설정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n분의 2p입니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냐면 a 플러스 n분의 3p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무한급수를 통해서 한번 식을 표현해 볼게요. 그럼 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직사각형의 높이가 올 거고 밑변의 길이가 올 거예요. 그럼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는 n분의 p입니다. n분의 p예요. 여기 하나의 밑변의 길이 요걸 말하는 거니까 여기도 n분의 p잖아요. 그리고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누가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n분의 p가 되는 거죠. 이게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a에서부터 ap까지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 얘를 리미트를 취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돼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인테그랄 a에서부터 a 플러스 p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 여기를 fx라고 볼 거고 여기를 dx다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a 플러스 p에서 fa를 빼면은 계산이 가능하니까. 그럼 이쪽에 있는 값을 무한급수로 표현된 이 값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바꾸는 방법은 토탈 3가지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이거 있죠. 리미트하고 시그마 있죠. 리미트하고 시그마는요 누구로 바뀌냐면요 인테그랄로 바뀌게 됩니다. 얘는요 인테그랄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식을 보시면 ff 똑같이 있죠. ff 똑같이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을요 통째로 바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얘를 만약에 통째로 바꾸게 되면요 이 통째로 얘를 그냥 하나의 x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통째로 바꾼 얘가요 여기에 x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얘가 x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n분의 p라는 거 있죠. n분의 p는요 dx로 바뀌게 돼요. dx로 바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를 통째로 바꿨을 때는요 여기 스몰 a 있죠. 스몰 a가 구간의 시작이 돼버려요.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 두 개 더한 값이 있죠. 그게 여기 a 플러스 p로 구간의 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통째로 바꾸면 a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p라는 길이만큼을 적분 때려야 돼요. a에서부터 시작해서 p라는 길이만큼, 이 p라는 길이만큼 적분을 때린 거예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이 P라는 값이 올라오면 반드시 여기도 P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이 같을 때 다음과 같은 정적분으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문제에서 요거를 계산하고 싶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시그마 k는 1서부터 얼마까지 n까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를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f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n분의 3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n분의 3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직사각형들을 하나하나씩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얘를 그냥 다이렉트로 정적분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바꿀 때 얘를 통째로 x로 본다면 fx가 돼요. 여기다 x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하고 맞춰져야 돼요. 얘하고 맞춰진 상태에서 n분의 3이라는 거는 dx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얘를 통째로 바꿨을 때 구간의 시작은 얘예요. 그래서 여기에 2가 들어가요. 구간의 끝은 뭐냐? 이게 구간의 길이거든요. 3이라는 길이니까 2에서부터 시작해서 3까지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올라오냐? 5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한급수로 표현된 식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식을 이렇게 썼잖아요. 이 식을 썼는데 이 밑에 있는 거 잠깐만 지울게요. 얘를 잠깐만 지우겠습니다. 얘를 지우면 얘를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를요 평행이동하실 수 있죠. 얘를 평행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평행이동. X축 방향으로 저는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게 되면 이 식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인테그랄 여기서 A 빼겠습니다. 0이 되고요. P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뭐가 돼요? F가 되죠. X 대신에 X 플러스 A 대입하시면 되죠. X 플러스 A를요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DX가 이렇게, 이건 적분 변수니까 X에 대해서 적분을 했다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거하고 이 세 개가 동일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하고요 이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얘를 중간 과정 없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오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구조를 보시면요 이걸 통째로 치환을 한 게 아니에요. 통째로 x로 온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이 값 있죠. n분의 pk라는 게 있어요. 여기 pk라는 게 있는데 얘를 어떻게 본 거냐면 얘만 이 뒤에 있는 이 값만 x로 바꾼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이 값만 x로 바꾸면요 뭐가 만들어지게 되면 적분 구간이 바뀌게 돼요. 그럼 여기서는 a가 있고 여기 a가 만약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구간의 길이만큼만 재주시면 돼요.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게 구간의 길이에요. p가 여기 올라온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바꾸고 여기서 이쪽으로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문제를 조금 풀어보면서 연습을 하셔야지만 익숙해져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좀 전에 이렇게 했었잖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k는 1서부터 n-n까지 여기 f 제가 2 플러스 n분의 3 여기 k 있고요. 여기 n분의 3이 있어요. 그럼 요걸 바꾸는 방법이 이 통째로 바꾸는 방법하고 얘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얘를 바꾸면요 인테그랄 여기는 구간은 나중에 써주시고요. 여기 f 2 플러스 이것만 바꾸면 얘를 x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를 dx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얘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되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3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에 올라와요.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익힐 수 있고 마지막에 하나 더 익혀주셔야 되거든요. 연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도 고등학교 때 여기가 좀 어려웠었거든요. 전 좀 어려웠었어요. 한번 문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176페이지 문제 보세요. 내신은 100% 나옵니다, 이거는요.
보기 형태로 해가지고요. 바꾸는 방법이 세 가지니까 평행이동까지 써서 1, 2, 3, 4번 5. 그래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거를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 다 익혀야 돼요. 얘 볼게요. 리미트 여기는 문제 좀 많이 풀게요. n의 세제곱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요.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그리고 n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이런 식으로 가서 n 플러스 n 전체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정적분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을 하랍니다. 정적분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래요. 그러면요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이렇게 볼게요. 얘를 정적분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식을 계산할 때 밑변을 n등분하는 거기 때문에 n분의 어떤 p 형태가 얘가 밑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여기 a 플러스 n분의 예를 들어서 p, k라는 게요 얘가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n분의 2 형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있죠. 하나를 바깥으로 끄집어낼 거고 하나를 분리할 거예요. 하나를 분리하면서 여기에 있는 n제곱을 이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다 제곱이니까 제곱을 이 안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n제곱이 여기 들어가니까 얘가 첫 번째 게 1 플러스 n분의 1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n제곱을 집어넣는 거예요. n제곱 집어넣으니까 n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n 들어가니까 1 되고 n분의 1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n분의 2 이렇게 되는 건 알겠어요? 1 플러스 n분의 3 제곱 n분의 얘는 1 플러스 n분의 n 제곱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가 실제 n 세제곱이었으니까 하나가 살아남잖아요. 하나 살아남은 게 이 뒤에 n분의 1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그마로 합칠 수가 있어요.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그마로 한번 합쳐볼게요. 얘를 시그마로 합치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여기 1 플러스 n분의 k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 제곱 들어가는 거죠. 제곱 들어가고요. 여기에 n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무한급수에 얘가요. 무수히 많은 항들을 더한 거 아니에요. 무한급수인데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방법이 토탈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2가지 방법만 한번 익혀볼게요. 어떻게 볼 거냐면요. 여기 안에 있는 이 값 있죠. 이거를요 통째로 x로 만약에 바꿔볼게요. 통째로 x로 바꾸면요 인테그랄 이걸 통째로 x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얘는 x 누구예요? 얘가 통째로 x가 되니까 x 제곱이 되는 거죠. x 제곱이 되고요.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1이죠. 여기 1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이 dx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여기 통째로 1 플러스 n분의 k가 x로 바뀐 거고요. n분의 1이 dx로 바뀐 거예요. 이제 구간의 시작만 정해주시면 됩니다. 통째로 치환하셨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있죠. 얘가 구간의 시작이에요. 통째로 바꿀 때는요. 구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1을 이렇게 붙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있죠. 1.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구간의 길이라고 불러요. 구간의 길이. 구간의 길이입니다. 구간의 길이가 1에서부터 시작해서 1만큼 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 2가 되겠죠. 그럼 요거 정적분으로 바꾸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3분의 1 x 세제곱 하나 둘 요걸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8 되고요. 3분의 1 되고요. 그러니까 함수값을 이용해서 곡선의 넓이를 구한 거예요. 함수값을 이용해서. 대단한 공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요? 아직은 연습이니까 이거 한 번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다시 볼게요. 인테그랄. 저는요, 여기다 한번 쓰겠습니다. 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f1 플러스 n분의 얼마가 있냐면요, k가 있고 제곱 n분의 1 요게 있어요. 그랬을 때 얘를요 요만큼만 x로 바꿀 거예요. 얘를 x로 바꿀 거예요. 이거 fx 없죠. 얘를 x로 바꿀 거예요. 얘를 x로 바꾸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1 플러스 x가 들어가고 제곱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맞춰진 상태에서 얘는 dx가 되는 거고요. 이제 구간의 시작과 끝만 잡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요, 여기 1이라는 게 0이 돼요. 여기는 0 되고요. 요것만 써주시면 돼요.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얘를 통째로 x로 바꾼다면 여기 있는 1이 사라지죠.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걸 통째로 x로 본다면 1이라는 값이 사라지게 돼요. 그럼 얘는 어디서부터 적분하는지까지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 표시를 해준 거예요. 얘가 이제 다 사라지잖아요. 저는 1에서부터 적분을 때리기 시작할 건데 얘를 통째로 x로 본다면 1이라는 값이 사라지니까 어디서부터 적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적분 구간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1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사라지니까. 그리고 얘를 구간의 길이로 볼 거니까 여기서부터 한 1만큼 갔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근데 얘를 보시면 여기를 x로 바꾸면요, 구간의 시작이 어딘지 알아요. 굳이 구간의 시작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0에서부터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가 1이라서 1 쓴 게 아니라 여기에 1이 나왔기 때문에 그 구간의 길이가 1만큼 됩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해하실 때까지 이거는 좀 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들도 볼게요. 얘는 좀 풀어볼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7-1번입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가요 요렇게 나왔어요. n분의 2k 전체의 세제곱 그리고 n분의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저는요 여기에 있는 이걸요 통째로 x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통째로 x라고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요 하나씩 봅시다. 이거 있죠? 1부터 n까지 리미트 붙은 거. 얘는요 인테그랄로 바뀝니다. 인테그랄로 바뀌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이거 있죠? 이거는요 x로 바뀝니다. 이걸 통째로 x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세제곱은 그냥 갈 거고 따라갑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이 값 있죠? 이 값은요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가 동일하다면 dx로 바뀝니다. 동일하다면 dx로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만 정해주시면 돼요. 이건 부정적분이고 구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적분을 할 거냐 요것만 정해주시면 돼요. 그럼 그걸 정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문제에서 여 앞에 얘를 통째로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 0이 있는 거잖아요. 0이 있다고 봐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이제 적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숫자 있죠? 이 숫자. 이게 구간의 길이거든요. 구간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이제 적분이 들어가서 두 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다시 한번 밑에 거 가져도 다 들어오나 뚱뚱하니까 긁을 수가 없어.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옆에 문제. 리미트
n이 아침에 씻고 나왔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시그마 n은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 1 플러스 n분의 2k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세제곱 나왔고요. 그 다음에 n분의 2. 이거는요 두 가지 방법을 다 한번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방법, 통째로 x로 돌려버릴게요. 이거는 이제 이해 가시죠?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이 됩니다. 리미트 시그마는 인테그랄이 됩니다. 여기 있는 통째로 얘를요 x로 바꾸겠습니다. 통째로 x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통째로 x로 바꿨으니까 x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세제곱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맞춰져 있죠. 이 맞춰져 있으니까 얘를요 dx로 볼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이제 구간의 길이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얘가 사라져 버리면요 어디서부터 적분을 때리는지 몰라요. 이거의 의미 자체가 요 뜻이었거든요. 어떤 곡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이 있으면 1에서부터 3까지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1에서부터 3까지. 그럼 구간의 길이가 2예요. 이거를 n등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칸당 길이가 n분의 2가 된 거예요. 한 칸당 길이가. 근데 1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적분이에요. 여기 이 1이 구간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얘를 없애버렸어요. 그럼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여기 있는 1을요 여기다 쓴 거예요. 1이라고. 구간의 시작을. 이게 구간의 시작이에요. 얘는 구간의 길이에요. 길이. 끝이 아니라 길입니다. 길이. 그러니까 2라는 길이를 n등분 때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에서 시작해서 2만큼 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나와 있는 얘의 2에서 비싼 거 자꾸 써주고 있습니다. 1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 두 개가 더해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러면 두 번째 방법 보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약간 뉘앙스가 틀립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2kx n분의 2가 있습니다. 얘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똑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인테그랄이에요. 2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얘를요 통째로 보지 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만 x로 볼게요. 얘만 x로 볼게요. 얘만 x로 볼 거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1 플러스 얘만 x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만 x로 본 거예요. 그럼 여기 세제곱이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맞춰졌죠. 이 맞춰졌으니까 이 뒤에 있는 얘를요 dx라고 본 겁니다. dx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1 안 사라졌잖아요. 구간의 시작이에요. 구간의 시작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0이라고 쓰시면 돼요. 구간의 시작을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1에서부터 잴 거다. 그러니까 나는 순수하게 구간의 길이만 쓰시면 돼요. 0에서부터 구간의 길이가 얼마? 2예요. 그래서 여기는 2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서 이쪽으로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한번 시켜보세요. 마이너스 얘는 점이잖아요. 하나가 빠지고 하나가 빠질 거 아니에요. 이건 함수잖아요. x 플러스 1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시켜도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 방법 자체는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평행 이동을 통해서 잡아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어떤 게 빠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또 해볼게요.
어디 볼 거냐면요. 1-7- 3번 문제. 7-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만 연습하시면 이제 전부 다 끝난 거예요. 이게 그 마지막 그 난관입니다. 난관. 제일 어려워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조금 어려워요. 뒤에 좀 남았는데요. 뒤에 남은 거는 넓이 구하는 공식들 한두 개만 외우시면 되는데 그건 안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공부할 때 여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무한급수를 정적으로 바꾸래. 근데 바꾸는 원리가 몇 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통째로 바꾸냐 아니면 이 n분의 k 이 부분만 k가 들어간 부분만 바꾸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무한대로 갈 때 얼마라고 나왔냐면요. n분의 1 그리고 2 플러스 뭐라고 나왔냐면요. n분의 1 전체 제곱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2 플러스 n분의 얼마가 나왔냐면요. 여기가 2 전체 제곱이 나왔고 이렇게 계산돼서 2 플러스 n분의 n 전체 제곱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 시그마 표현으로 바꾸겠습니다. 시그마 표현으로 바꾸시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2 플러스 n분의 k 제곱 그리고 n분의 1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바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로 바꾸는 방법.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통째로요. 통째로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 통째로 x 여기하고 맞춰졌으니까 얘는 dx 이렇게 되고요. 인테그랄 여기만 바꾸겠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거 2 플러스 x 전체의 제곱 여기가 맞춰졌습니다. dx 이 둘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통째로 바꿨기 때문에 구간의 시작을 몰라요. 얘가 구간의 시작인데 이 구간의 시작을 몰라요. 그러니까 구간의 시작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구간의 시작. 이게 구간의 시작이에요. 통째로 치환하기 때문에 이 2라는 숫자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치환하는지를 어디서부터 접근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간의 시작을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길이 여기 1 생략되어 있는 얘 있죠. 이게 구간의 길이에요. 2에서부터 한 칸 가야 돼요. 그러니까 3까지 접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밑에 거 볼게요. 이게 구간의 시작이에요. 저는 이미 구간의 시작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를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구간의 길이만 2에서부터 시작하는지는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접근하는지 모르니까 그것만 표시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치환 대상이 통째냐 이 부분만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통째로 치환할 때는요. 통째로 x로 바꿀 게 있고요. n분의 예를 들어서 pk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얘를 x로 바꿀 때가 있어요. 통째로 x로 바꾸면요. 반드시 구간의 시작을 표시하면 돼요. 구간의 시작을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이건 구간의 시작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구간의 시작을 쓸 필요가 없어요. 얘는 0부터 시작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여기를만 x로 칠했기 때문에 구간의 시작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0에서부터 구간의 길이만 표현해주면 돼요. 여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는지를 표시해야 돼요. 얘가 구간의 길이만 표시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이번에는요. 이쪽 181페이지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81페이지 이것만 익히시면 돼요. 오늘의 100% 시험 문제 나오는 거 3 플러스 3분의 2k 그리고요 세제곱 n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리킨 건 딱 두 가지를 가리켰어요.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를 x로 볼 것인지 요만큼을 x로 볼 것인지 이 두 가지 가르친 거예요. 이 통째로 x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얘만 x로 볼 것인지 요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보겠습니다. 얘를 바꾸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이 먼저 처리가 돼야 되냐면요, k 앞에 있는 숫자하고요 여기 있는 숫자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를 2로 바꾸겠습니다. 어떤 걸 하더라도요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는 같아야 돼요. 그래서 2를 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시면 됩니다. 먼저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뭔 소리야? 너 외계인 왔어? 뭔 소리야? 대화 왔는데 왜 외계어가 나와? 어떻게 하시나요? 예,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2분의 1이 있는 상태에서요 리미트 시그마 인테그랄로 바뀝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는 리미트 시그마가 인테그랄, 통째로 x라고 바꾸면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n분의 2는 dx로 바뀝니다. 두 번째, 2분의 1 인테그랄, 요번에는 뒤에 있는 이 3분의 2k만 x로 바꿀게요. 3분의 2k만 x로 바꾸면요 3 플러스 x 전체의 세제곱 dx가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둘의 차이만 보시면 됩니다. 통째로 x로 바꾸다 보니까 얘가 누구냐? 얘가 구간의 시작이에요. 3이라는 숫자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서부터 적분을 때릴지를 몰라요. 그럼 그걸 표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간의 시작을 3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3서부터 이제 적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3서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 K 앞에 있는 이 2가요 구간의 길이에요. 3에서부터 두 칸 더 가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5가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구간의 시작을 알아요. 굳이 표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디서 적분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얼마만큼 적분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럼 구간의 길이를 표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2까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는 평행이동을 적용시키면 되고, 그 평행이동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시킨다면 요식에서 요식을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점의 이동이 적용된 거고 신경질 부리는 거 아닙니다. 신경질 오지 마세요. 저 새끼 왜 신경질이야.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신경질 부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시 한 번만 볼게요. 다시 한 번 볼게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끝나요. 아 근데 하다 보니까 뭐 별거 없잖아요. 다시 한 번 볼게요. 아 이거는 진짜 시험에 100% 나오기 때문에 다 바꾸실 수 있어요. 100% 나옵니다. 안 나오면 제가 손모가지를 못 겁니다. 저 지금 엄마한테 허락받았는데 함부로 저의 몸에 내기를 할 수 없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시그마 k는 1서부터 n-1까지 2 플러스 n분의 2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곱이고요. n분의 2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요. 리미트 시그마 여기 n-1인데 어차피 직사각형이 n개 나오나 n-1개 나오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정적분 값은 똑같아요. 인테그랄 통째로 바꾸겠습니다. x제곱 맞춰졌어요. dx 구간의 시작을 모르니까 2 구간의 길이가 2예요. 그러니까 4까지 적분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테그랄 이 뒤에 있는 n분의 2k만 x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곱 때리고요. dx가 돼요.
구간의 시작은 이미 알아요. 나는 구간의 길이만 표시하면 돼요. 0에서부터 2까지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을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은요. 치환적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치환적분은요. 문과생은 배우지 않습니다. 근데 왜네? 치환적분이 안 되는데 문제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치환적분이 적용이 안 되지만 이 세 번째를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야. 세 번째 보시면요. 이 문제를 통해서 얘를 말씀을 드릴게요. 문제를 통해서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요거 여기 시커먼 거 진한 걸로 나온 거 있죠.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2 플러스 N분의 3K입니다. 그리고 4제곱 N분의 3입니다. N분의 3입니다. 보겠습니다. 이거를요, 저한테 왜 이렇게 되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증명 자체를 제가 해줄 수가 없어요. 치환적분이라는 걸 여러분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을 그냥 암기하시는 거예요. 왜? 저도 몰라요. 왜? 얘를 저도 안 물어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치환을 통해서 계산하는데 이 치환을 통해서 계산하는 게 구간의 길이가 원래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를 구간의 길이를 다 1로 맞춰놓은 거예요. 구간의 길이를 무조건 1로 맞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두 가지는 여러분은 하실 수 있어요. 두 가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 여기 있는 이 값을 통째로 바꾸는 거는 인테그랄 x 4제곱 dx. 구간의 시작을 모르니까 2에서부터 5까지입니다. 저거를 요렇게 바꾼 거예요. 이거는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이게 x로 통째로 본 거예요. x 4제곱 인테그랄 dx. 구간의 시작 모르니까 2에서부터 3까지가 아니라 2에서부터 구간의 길이가 3이니까 5까지. 요게 첫 번째 방법.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여기를 이 뒤에 있는 얘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dx로 바꾸겠습니다. 구간의 시작을 알아요. 그러니까 길이만 표시하시면 돼요. 길이만 표시하시면요 0에서부터 3까지입니다. 요렇게까지는 이 두 가지 방법은요 배워요. 유도 과정과 평행 이동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얘는 평행 이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있는 얘는 안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치환 적분, 심화 미분과 적분 과정을 이용해서 사용한다. 뭐 심화 미분 적분이 아니라 육과 미분 적분을 사용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하겠습니다. 얘를요 인테그랄로 바꾸는 겁니다. 인테그랄로 바꾸는 거고요. 무조건 구간의 길이는 0에서부터 1까지입니다. 얘는 무조건 구간의 길이가 0에서부터 1까지 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요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n분의 k 있죠. 이 n분의 k라는 걸요 얘를 x로 보는 거예요. n분의 3k를 보는 게 얘고 여기는 n분의 k만 x로 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2 플러스 3x 전체 4제곱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얘만 본 거예요. n분의 k만. 그리고 나머지들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게 맞춰져야 돼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얘가 1로 맞춰져야 돼요. 그럼 시계값 자체가 바뀌니까 3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낸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맞춰졌으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요 dx가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3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세 가지예요. 시그마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제가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 세 가지를 다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건요 요 세 가지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한급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f a 플러스 n분의 pk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n분의 p가 있습니다. 이것만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거를요 무한급수로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책에는 없고요. 여기다 써주셔도 돼요. 181페이지에다 쓰셔도 됩니다. 저 형태, 이거 F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함수란 뜻이에요. 첫 번째, 이걸 통째로 X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통째로 X로 바꾸는 방법. 두 번째, 다시 말하면 얘 있잖아요. 얘만 X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얘만 X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체를 X로 보냐, 얘만 X로 보냐, 얘만 n분의 k만 X로 보냐, 요겁니다. 근데 이 어떤 걸 사용한다 하더라도요, 여기 있는 값하고 여기 있는 값은 동일하게 맞춰줘야 돼요. 이게 X죠? XX예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어디 갔어? 여기 있다. 하루는 버티세요.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구간의 시작입니다. 얘가요. 구간의 시작이에요.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요, 이 a라는 값이 여기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여기는요 구간의 시작을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간의 시작을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요 0이 옵니다. 얘는 구간의 시작을 알아요. 여기가 x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구간의 시작을 알아요. 그러니까 굳이 구간의 시작을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얘는요 무조건 0일입니다. 얘는 무조건 0일이에요. 왜? 시험 접근 하시면 됩니다.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동시에 암기하는 거예요. 이건 세 번째 건 암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는 겁니다. 얘는요. 그러면 끝났어요. 얘 fx dx, 얘 fa 플러스 x dx, 얘 fa 플러스 얼마냐 px dx,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p 값이 앞으로 빠져나가요. 여기를 본 거기 때문에 여기에 1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p를 앞으로 빼낸 거예요. 요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한번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어떻게 문제에서 적용이 되냐면요, 여기 5-3번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니 5-1번 문제 좀 쉬운 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인테그랄, 아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쉬운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그리고 여기가요 2 플러스 n분의 2k, 그리고 세제곱 n분의 3입니다. 이 세 가지 누굴 치환하는지를, 누구를 x로 바꾸는지를 보셔야 돼요. 누가 x로 바뀌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나는 첫 번째, 이 전체를 x로 보겠습니다. 전체를 x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이 과정을 들어가기 전에요,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하고 같은지 보셔야 돼요.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기를 2로 만들겠습니다. 이건 못 바꿔요. 얘 2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분의 3이라는 게 붙으면 되는 거죠. 그럼 바뀐 거 하나도 없죠. 3분의 2로, 아니 2분의 3 맞는데요? 왜냐면 이렇게 곱하면 3이 되니까요. 그럴 수도 있지. 저도 맨날 틀립니다.
예, 여기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분의 3 있죠?